서울시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설 예정입니다.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복지 예산은 1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었습니다. 예산 편성 때마다 누리 갈등을 빚어왔던 과거와는 달리 내년에는 아동수당을 신규로 편성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250개소 추가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2018년도 육아 관련 정책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인지, 또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비맘과 육아맘이 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얘기를 해주실 정치하는 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서울시 보건복지 예산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누리 예산부터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산 편성 때마다 누리 예산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굉장히 갈등도 심했는데 올해는 뭐 순조롭게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누리과정 예산은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그 만 3세에서 만 5세 어린이들에 대한 유치원비나 또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맞습니다.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것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보육료를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지방교육청이 부담할 것인가,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요. 사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국가에서 이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이 부분을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지방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책임을 지라고 이 사무를 넘기면서 관련 예산을 같이 넘기지 않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가뜩이나 빠듯한 교육재정에서 한 6천억 원이 들어가는 이 누리 예산을 편성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교육청 소관인 유치원 그 누리 예산은 편성을 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은 복지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사실 작년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전부 확보해서 지방 교육청에 내려보내면서 올해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구분 없이 전액 누리 예산을 교육청에서 편성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리 예산이 서울시에서 1년에 6천억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예. 4대강 유지비 정도밖에 안 되네요. 1년 유지비 6천억. 예, 그 돈이 없다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데 사실 교육청은 어린이집은 자기 산하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부 산하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은. 네네. 근데 남의 산하 기관에게까지 돈을 줘라. 이런 주장을 그동안 정부가 해왔던 거죠. 그랬던 거죠. 예. 참, 그러면서 이제 특수활동비는 그렇게 또 갖다 쓰시고 막 이런 일들을 벌이셨던 건데, 이런 갈등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어땠습니까? 사실 왜냐하면 저도 5살짜리 애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 갈등만 있으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거든요. 같은 심정이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현장에 있는 부모들은 사실상 누리과정 예산 편성 때도 그랬지만 최근에 있었던 한유총 사태, 집단 휴업 사태 때도 그 수도 없이 반복되는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상보육이 준비 없이 도입이 됐던 것을 반로로 해서 예산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의 논쟁이, 그 궁극적인 피해자는 아동과 또 당장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이 가정을 양립을 전혀 유지할 수 없는, 당장 일에서 잘릴 수도 있는 그런 엄마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희가 무상보육 지출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면서 이제 맞춤형 보육으로 개편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최대한 그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방향성이 있었는데 이것도 같은 일단락에 있는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가족 지출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2분의 1, 3분의 1 수준밖에 OECD 기준으로 지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총 예산이 늘어나야지만 사실 저출산 이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실효성 있게 써줘야 되는데 지난 100조 원간 그렇게 쓰지 못하고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지급됐던 데 가장 큰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서 제가 조금 몇 가지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OECD 국가의 예산 편성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육아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데 그게 허위라는 사실이죠? 네, 왜냐하면 무상 보육에 지출되고 있는 비중에 한해서 네. 다른 나라보다 많이 쓰고 있다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무상 보육 이외에도 가족 지출이라는 거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휴가 지원이라든지 그렇죠. 양육수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총망라하는 개념인데 사실상 무상 보육이라는 데 키워드를 두고서 이제 준비 없이 도입됐다가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그럼 거두자. 그래서 결국에 논란은 맞춤형으로 인해서 맞춤반에 보내야 되는 전업맘과 그렇지 않은 취업맘이나 워킹맘으로 분류되는 사람 간의 집단적인 어떤 감정의 골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슈가 재생산되어 왔죠. 그래가지고 저는 현장에서 어땠냐면 시간표를 적었잖아요. 우리. 하루에 그 맞벌이를 맞아요. 하다가 저희 아내가 그만뒀어요. 그만두니까 맞벌이를 아닌 사람은 또 전체를 다 맞춤형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지원해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시간을 적어서 시간 오버하는 건 돈을 내라고 이런 일들이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피부로 느껴본 부모들은 정말 서러웠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각설하고요. 우리 위원장님 그 전년 대비 7% 예산이 증가됐다고 지금 그 서울시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특히 육아와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정책을 주목해 봐야 될까요? 예,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육아정책 관련한 부분에서 좀 주목할 부분은 한 2,200억 원 규모로 지금 신규 편성된 아동수당 예산입니다. 그 아동수당제도는 아무래도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리고 아동의 중요성을 좀 더 이렇게 강조한다라고 하는 정책적으로 그런 정책적 어떤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여서 긍정적인 의미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기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동수당은 지금 국회에서 관련 법이나 또는 관련 예산이 논의 중에 있는데 지금 서울시 예산은 내년도 7월부터 시행되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9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고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상태입니다. 또 이걸 가지고 일부에서는 무슨 재벌 손자한테도 똑같이 10만 원씩 줘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면 상당히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다른 관점에서 좀 조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아동수당 지급이 이제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중요한 거는 서울시 예산만 하더라도 지금 최종적으로 심의된 건 제가 찾지 못해서 보지 못했었는데 이전의 자료로 보면 예산 안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2,200억 원 정도가 아동수당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걸로 봤고 그리고 1,380억 원 정도가 국공립 확충으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앙정부 내년안도 거의 비슷한 비율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국공립 유치원을 막 학부모들이 되게 열망하는 거는 무상 보육이라고 하지만 그 외에 보육 지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별활동비를 포함해서 맞습니다. 보통 사립유치원을 우리나라 아동 중에 4분의 1 평균적으로만 4분의 3은 사립유치원을 갈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구조가요. 그리고 광진구 같은데 어떤 특수 지역 같은 경우는 13%도 못 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9명 이상이 월 최소 3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60만 원 이상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 보육성이나 관리감독 기제가 전혀 더 이렇게 강화되지 않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을 국공립 확충이나 관리감독 기제를 위한 어떤 예산 편성보다도 아동수당에다 지급하는 것은 굉장히 오히려 이 보육교육 시장에 배불리기에 급급한 예산 편성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동수당을 지급해서 좀 도움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니 전체 솔직히 말하면 이제 단설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면 한 달에 5만 원도 안 들죠. 그런데 사립에 보내면 한 38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10만 원 보태가지고 결국 그게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사립 유치원 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거기에 2,200억을 쓰고 국공립 확충하는 데는 왜 1,360억밖에 못 쓰느냐. 이런 얘기를 또 지적을 해주시는 건데 어떻게 위원장님 좀 이런 편성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시고 그 예산 심의에 있어서 가장 신경 쓰시고 있는 부분도 얘기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좀 정정해야 될 부분이 2,200억 원은 지금 예산 자체를 국가에서 일정하게 부담하는 예산과 그다음에 여기에 서울시가 매칭으로 부담하는 걸 합쳐서 총 2,200억이고요. 서울시 부담분은 9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공립 확충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38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한 5년 정도 국공립 확충을 지금 사업을 전개해 왔는데
이미 그 지난해까지 한 5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고요. 네. 올해만 해도 1,650억 원이 이제 예산이 투입이 됐고 네. 내년에 1,380억 원이 투입이 되면 사실 국공립 확충 예산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시 자체 예산인가요, 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오해는 좀 풀리셨네요. 서울시 그 자체 예산으로만 네. 따지면 이제 1,380억 대 900억 정도니까 국공립을 위해서 신경을 서울시가 많이 쓰고 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보시죠. 신경을 안 쓰셨다는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건 예. 아니고요. 이제 전반적인 진행상이 이제 250개소를 내년에 확충한다고 해도 사실상 재원아동수 기준으로 6%를 넘기지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엄마들이 단설이나 병설 유치원을 선호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거기가 무슨 어떠한 게 아니라 비용적인 문제와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보육 서비스의 품질을 신뢰할 수 있다는 데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옴과 즉시에 한유총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또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나 해서 누리과정금 지원금이 22만 원인데 25만 원으로 이제 올려달라? 상향 조정해야 네. 된다는 이제 여러 가지 집단적인 토론회나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앞에 인트로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언제든지 잠재해 있고 중앙정부 네. 예산으로 주신다고 하셨지만 네. 이제까지의 이런 보육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게 되게 손쉬운 방법으로 진행된 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예. 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그 절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그 지금 그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정부와 지자체가 신경을 갖다 좀 더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 심의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 그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정책 우선순위의 기준은 아무래도 시민들이 체감을 많이 하는 예.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그러한 예. 정책적인 어떤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는 부분하고 예.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 예산의 효과성을 예. 좀 더 높이려고 하는 부분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뭐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한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한 부분들을 갖다 확보를 네, 하신 그렇죠. 것은 그래서 그만큼 맞습니다. 정책의 효과가 높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현장에 있는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 보육기관을 지금 원하는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사실은 이 예산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네.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그대로 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일단은 30% 정도가 내년에는 달성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 절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한 그런 퍼센테이지죠. 뭐 어떤 부분들의 예산을 좀 더 보충을 하면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동수당도 굉장히 반가운 것이 네. 왜냐하면 그 어쩔 수 없이 그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단설 유치원을 보내더라도 방과후가 또 추첨으로 또 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방과후에서 떨어진 친구들은 1시 반에 애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또 맡겨야 되거든요. 그럴 때 아동수당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더 강화되면은 그런 아쉬움들이 좀 사라질 수 있을까요? 네, 먼저는 이번 그 대통령 선거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서울시에서 지난 3년여간 1000개소 확충을 목표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오셨고 예. 또 성과를 보여서 그게 이제 중앙 정부에서 가져간 방식으로까지 이제 확장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드리고요. 예. 다만 아쉬운 점이나 향후에 좀 더 주안점을 두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이제 일가정 양립과 보육의 품질이나 보육의 양적 확충 네. 이게 두 가지가 사실 병행돼야 하는데 예, 예. 현재 여성 일자리나 이런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는 직접 일자리랑 또 간접 일자리로 서울시에서 구분해서 제가 제안하는데 보육교사, 가정 방문 간호사 이런 방식 등의 직접 고용과 또 재취업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직종과는 연관성이 크게 이어지지 않는 예, 예. 그 직무의 안정성이라든지 지속성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이전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의 일자리 지원 그리고 경력이 단절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서울시와 관련된 요강 기간에 한해서라도 예.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서 예. 예. 최대한 출산 휴가라든지 예. 아니면은 요양 근무나 단축 근무 등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어떤 문화적인 노력과 또 예. 제도적인 견인이 예.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저는 귀에 딱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보육 서비스를 질적으로 높여야 된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도
또 그 고민하고 계시는 거 있으십니까? 예, 아무래도 보육 서비스 질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일단 지금은 거의 민간이 이 보육 서비스의 어떤 역할 담당해 오면서 예. 사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걸 하다 보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죠. 예,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그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이런 정책 방향 속에서 지금 말씀 계속 나눴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해 왔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보육 서비스하고 직접 연관되어지는 거는 실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 보육 교사들의 그렇죠. 처우 개선의 맞습니다. 문제라든지 예, 또는 그렇습니다. 예. 보육 교사들의 질을 예. 강화하는 예.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또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이 한 뭐 지금 80% 9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 민간의 또 서비스 질을 높이기 네. 위해서는 민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운영을 지원하는 네. 이런 정책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서울시에서 이런 투트랙으로 네. 지금 서비스 질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 중앙정부에서 좀 뭐랄까요, 우리가 이렇게 써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 뭐 10년 동안은 100조를 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출산 그 대책들을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이 저출산 대책은 뭐 무슨 핀셋으로 그 대책에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뭔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그 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또 그 마음 놓고 육아를 그 할 수 있는 그 뭐 그런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맞물려 있는 것인데 100조를 썼는데 왜 그 출산율은 계속 더 떨어지고 있고 또 마음 놓고 애를 키울 수 없는 사회가 점차 더 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걸까요? 우리 위원장이 보시기에는 서울시의 예산 특이 사항들과 함께 그런 부분을 짚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예, 그동안에 중앙정부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0조의 예산을 썼다고 하지만 이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 분야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사실 통합적으로 정책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분절적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예. 예산 투입 대비해서 시너지 효과가 그리 나타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제기에 공감해서 지난 올해 4월부터 예.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TF를 구성해서 예. 행정일부 시장이 이제 단장을 네. 맡아가지고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실국의 장벽을 이렇게 허물어서 예. 서울시정 전반을 좀 통합적으로 접근해서 예. 지금 뭐 일자리, 주거 또 뭐 임신 출산, 예. 아이들 양육, 예. 또 뭐 일가정 양립, 예. 또 외국인 다문화 뭐 이런 분과 6개 분과에 어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발굴해서 예. 지금 한 17개 어떤 사업에 한 278억 정도 예산을 좀 편성하고 있고요. 아, 의미 있네요. 예, 저희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어지는 거는 7개 사업에 한 73억 정도 예산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사업은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그 모든 출산 가정에 그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번에 한 42억 정도 되는 예산이 예.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요. 예. 지난번에 정책 박람회를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한 80% 정도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 좀 정책 사업을 좀 집행해서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예. 제시했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조 대표님 평가하시기에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그 저출산 종합대책 마련 위한 TF의 한 축에 이제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의견 제안 드리고 했었는데요. 네. 이제 출산용품이나 이런 지원도 물론 되게 좋고,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80% 이상의 지지율을 받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아동수당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이제 큰 변화나 어떤 제도적인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이상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되게 유용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체감 효과가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거는 사실 보육의 공공성과 또 보육 특성을 고려한 어떤 돌봄 지원 체계 구축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저출산 TF 가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거는 현재 육아방이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렇게 영유아를 동반해서 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지만 이렇게 접근성이 적고 또 수가 적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방 한 칸씩이라도 뭐 노인정이나 이런 데처럼 도보 5분, 10분, 뭐 멀면 20분 거리 내에 있는
공간들을 서울 동 기준으로 최소 뭐 230개에서 300개 정도만 구축이 된다 하더라도 동에 하나씩 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거기를 이용할 대상자들이 기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상 거기에서 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떤 신뢰 네트워크, 육아 네트워크가 스스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보다 그런 체계 마련에도 좀 더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자치구마다 운영되고 있는 육아 종합지원센터의 개념을 조금 더 쪼개는 거죠. 쪼개서 네. 동마다 좀 어떻게 마련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찌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고민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나 또 2018년에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지금 제안하셨던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의회에서 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네. 서울시에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네. 할 텐데 현재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으로 만들어 있지는 않은데 네. 뭐 지금 뭐 아동수당에 대한 네. 얘기도 좀 드리고 또 뭐 국공립 어린이집 네. 확충 사업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가능한 지금 사실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네. 그래서 뭐 합계 출산율이 1.3 정도 서울 네, 같은 경우에 서울은 1도 채 일이 안 안 되죠. 되는 네. 정말 네. 초 아주 그 저출산 이런 초저출산이죠. 네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정말 서울시에서 좀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이 좀 미흡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름 그래도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네. 좀 더 이렇게 수월하게 네.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요. 저는 근데 네.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방향은 상당히 네.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단은 그 공동체와 공공의 인프라를 중심으로 네. 자발적인 커뮤니티들이 모일 수 있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뭐 가령 우리 동네 보육반장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그 정책 네. 같은 경우도 그런 그 뭐 인적인 어떤 자원들을 발굴해서 네트워크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정책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그 방향들은 계속 유지하실 거죠? 그렇죠. 지금 사실 우리 현대사회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을 거의 담당하기가 수월하지 않은 이런 그렇죠. 네.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동네 보육반장 네. 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육아 자원을 발굴해가지고 네. 출산한 부모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하는 이런 활동들도 벌이고 있고 네. 또 육아 종합지원센터에서는 그 부모들에게 여러 가지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또 교육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것도 하고 또 장난감 뭐 이렇게 도서관. 대여하는 도서관도 예. 이렇게 네.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뭐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저도 참 많이 읽었어요. 즐겁게 활용을 했고요. 굉장히 도움을 받았던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엄마들이 정말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책 한번 그 좀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것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이제 국공립 확충 방향성이나 또 예. 공동체 지원하는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지지를 보내고 또 예.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아마 그게 가장 핵심적으로 와닿는 정책이었을 것 같고요. 예.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기준으로 보면 좀 눈에 띄는 게 아주 뭐 큰 규모의 예산은 아닌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셨다고 느껴지는 게 친환경 네. 급식 지원액을 논란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증액하신 부분과 네, 또 좋습니다.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한다든지 네. 그리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제 어린이집 상대로 28,142개 정도 공청기를 지원하는 방식 이런 네. 거는 굉장히 관심을 끌고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향후에 이제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첫 번째 국공립을 지향하지만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도 선생님을 신뢰할 수 있으면은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1인당 그러니까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초과 보육을 허용하지 않아서 그럼에도 지켰지만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의 조리사분들 지원하는 방식의 예산도 편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향후에 뭐 행정 지원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교사나 또 그런 인력들이 더 배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네. 네, 특별활동비는 상향액이 있지만 사실상 운영자들이 지정하는 거에 의해서 뭐 최대 상향액까지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데 맞아요. 한 명을 보조교사나 투담임으로 각출해서 내려고 해도 현재 제도상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 사업에 저도 관심이 많고 많이 노력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이 공동체가 팀을 최소한 꾸려오면 지원액을 주거나 지원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공동체가 부재한 것 자체가 팀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데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을 먼저 제공하고 거기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코디네이팅하는 방식으로의 시도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고 제안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조 대표님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자치구가 혹은 서울시가 함께 애를 키워나가야 하는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2018년 지원 정책, 어떻게 보면은 방향을 잘 잡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 기대 효과 같은 게 어떤 게 있는지 또 시민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얘기들 있으시면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 그 조 대표님께서 많은 서울시 보육정책 관련한 부분들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아동수당도 그렇고 무상보육 실시도 그렇고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보육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또는 지금 출산용품 뭐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민간 어린이집을 지원을 통해서 보육 서비스지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한다든지 서울시 차원에서는 가능한 한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지를 높이기 위한 이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도 편성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바라는 만큼의 충분한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또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서울시 의회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든든한 그런 어떤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신 서울시의회 박양숙 보건복지위원장 그리고 정치하는 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